하이브는 GIC로 싱가포르 투자처, P가 PIE로 사우디 국부펀드라고 주장합니다. 싱가포르 투자처나 사우디 국부펀드와 연락한 사실이 있나요? 라고 하니까 미니지 씨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호입니다. 제가 왜 이런지 시청자분들은 진짜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어떻게 5시간 반짜리 내용들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들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번 재판이 의미가 있었던 게 저는 진짜 민희진 씨를 진짜 리스펙하게 됐어요. 제가 왜 민희진 대표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냐면 이거는 진짜 일방적 고문이었어요. 일방적 고문이에요. 정말 김현장이 계속해서 팩트로 고문을 하는 거야. 근데 민희진 씨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얘기를 하시니까 독립투사와도 같은 느낌이었다. 네.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시청자분들이 이번 재판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 총망라했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들이 나왔고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서 빼고 줄이고 해도 줄어들지가 않아요. 이 내용들은. 하지만 그 내용은 시청자분들이 직접 보시고 판단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의미 없는 내용들 2-3가지만 빼고 전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다. 다 듣고 저 이거 언제 끝날지 몰라요. 솔직히 4시간 걸릴지 5시간 걸릴지 모르겠지만 시청자분들에게 하나하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이날 재판은 이제 민희진 씨 풋옵션 소송 280억짜리 소송이었고요. 바로 시작됐어요. 뭐 특별하게 준비도 없이 바로 들어와서 증인 선서하고 바로 진행이 됐고요. 민희진 씨가 전부 다는 굉장히 생기발랄한 모습이었고요. 화장도 좀 전부 다 진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기분도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귀엽고 발랄한 모습으로 시작을 했고 이날은 카메라에 안 잡힌 것 같더라고요. 민희진 씨가. 하지만 제가 눈으로 생생하게 담았는데 전부 다 훨씬 예쁘시고 또 아름다우시고 목소리도 좋았다는 거. 다만 중간에 이제 한 차례 오열을 하셨거든요. 그때는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뉴진스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분이었는데 폄하당하고 그게 너무 안타깝다라고 눈물 났지만 그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안경을 또 그다음부터 쓰셔가지고 바라보셨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이 안경을 쓴 모습에서 전략적인 모습을 느꼈어요. 뭐냐면은 되게 재밌는 건데 재판장이 어떤 구조로 돼 있냐면 방청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민희진 씨는 이쪽에 앉았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원고 측, 하이브 측이 앉았는데 이 프로젝트 빔이 이쪽으로 있었어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민희진 씨가 원래 그 전에는 안경을 안 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안경을 왜 들고 왔지? 봤더니 중요한 본인이 좀 치명적이라고 생각하는 카톡을 하이브에서 읽을 때 읽지 마세요. 제가 읽을게요. 제가 볼게요. 다 보여요. 제가 다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민희진 씨가 재판장 자체가 하이브의 언플로 던지는 부분들을 굉장히 경계를 했다. 이것을 제가 알아볼 수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재판 도중에 보도자료를 8개인가 실시간으로 날리던데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실시간 날리는 거 보니까 이 근처에 있는데 하지만 저는 좀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조심하게 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어쨌든 순서 자체는 세종에서 증인신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김현장에서 하고 반대신문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진행된 시간이 4시간 정도 됐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이번 재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민희진 씨를 상대로 한 하이브의 카톡 고문이었다. 저는 총평을 내리고 싶고요. 이 민희진 씨는 이 모진 고문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기억나지 않는다. 왜 왜곡하세요? 왜 변호사님의 망상이죠, 상상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 불굴의 의지로 빠져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날 민희진 씨에게는 3가지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제갈량의 비단 주머니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거를 금낭목이라고 하거든요. 금낭목에 정말 빼어난 계략. 이 계략을 이제 총평하자면 민희진 씨가 3가지 답변을 좀 돌려 썼어요. 뭐냐? 첫 번째, 저 진짜 솔직한 사람이거든요. 거짓말 안 하고 싶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첫 번째 주머니가 기억이 안 나요고요. 두 번째 주머니는 진짜 업계를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업계에서는 업계충 네, 업계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그거 박지원 친구인데요. 그거 박지원이랑 지인인데요. 그거 박지원 관계자인데요. 다 박지원한테 얘기했어요. 박지원이랑 얘기했어요. 아니 도대체 박지원 씨 도대체 뭐길래 박지원 신나는 노래 박지원
진짜 박지원 씨 대체 무슨 사람이길래 민희진 씨랑 이렇게 가까웠는지가 진짜 묻고 싶습니다, 진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를 돌려서 쓰셨다는 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세종신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신문 진짜 세종신문 이 질문 2개 만에 KO 당했습니다. KO. 제가 왜 KO 당했는지 시청자분들도 너네들도 똑같이 느껴봐. 똑같이 내가 워딩 거의 다 똑같이 했거든. 한번 똑같이 느껴보세요. 세종에서 뭐라고 하느냐? 2019년 SM에서 퇴사를 하셨죠. 19년 7월 1일 빅히트에 합류를 하셨습니다. 그 세종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삑살이 났던 그 변호사님인데 오늘은 굉장히 차분하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열정적인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가라앉아가지고 천천히 질문하셨다. 그래서 민희진님은 지난해 카톡도 기억이 안 나는데 참 신기한 게 6년 전 그 상황은 하나하나 전부 다 기억하는 정말 두기죠. 천재소년 두기. 이 기억력이 굉장히 빼어나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 민희진님이 2018년 12월 31일 날 SM을 퇴사했는데 그로부터 불과 이틀 만에 방시영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헤드헌터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민희진님을 방시혁님을 방시혁 혹은 방시혁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석에서는 훨씬 더 자유롭게 부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이브 입사 배경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1월 2일 날 갑자기 헤드헌터 통해서 방시혁님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다음 주에 미팅을 잡자고 했다. 퇴사 이틀 만에 어떻게 연락을 했냐고 했더니 SM에 정보원이 있다고 했다. 방시혁 의장이 민희진 씨를 두고 인간 SM인 줄 알았다고 했대요. 희진님 같은 인재를 꼭 영입하고 싶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워낙 성격이 솔직하지 않습니까? 다른 회사와 지금 얘기되는 부분도 있다. 이때 방시혁님이 본인의 비전을 설명하는 한편 엔터 업계에 대한 불신과 함께 SM에 대한 비판을 털어놨다. 요 내용인데 참 이 과정 속에서도 방시혁님이 SM을 디스했다고 약간 첨언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방시혁님이 희진님과 함께 나가고 싶다. 글램을 심하게 망했다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한번 다시 정정을 했습니다. 맞다. 소송진 대표님과 함께 말아먹었다고 했다. 그래서 방시혁님은 걸그룹을 만들고 싶은데 자신이 없다고 했다. 당시 카카오에서도 영입 제안을 받은 상황이었어요. 방시혁이랑 같이 밥을 먹는 자리였는데 그때 마침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방시혁 씨가 갑자기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당황해서 아빠를 바꿔줬어요. 근데 그때 방시혁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아버님, 따님 잘할 수 있는 거 잘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 희진님 오랜 팬이기 때문에 같이 일하고 싶다. 원래 제가 카카오에 가면 새로운 회사니까 개척해야 될 것도 많고 정리해야 될 일도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줄 수 있게 했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대신 뭐라고 했냐?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그때 방시혁님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다. 이 뜻이 뭐냐? 방시혁님이 저에게 구두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뭐든지 네 마음대로 해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무한의 지원. 나는 간섭하면 잘 못하는데 방시혁님이 그냥 내버려두면 다 잘할 수 있는 인물이다. 방시혁님은 무한의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고 그런 심각한 구애가 있었기 때문에 빅히트에 입사를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 끝인데 몇 분, 한 5분에서 10분 했나? 10분. 이게 보통 재판을 할 때 예, 아니요로 대답하시오 이거거든요. 근데 이분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하인드, 휴머니즘을 하나도 빠짐없이 세세하게 다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정말 기억력이 빼어나신 분이구나. 무한의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증거요? 증거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죠. 제가 알 수가 없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 사실이에요. 두 번째, 세종에서 또 질문합니다. 원래 소스뮤직에서 민희진 걸그룹을 데뷔시킬 예정이었지만 하이브와 소스뮤직에서 2017년 7월 당시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서 대중에게 인기가 있었던 김지연, 사쿠라가 포함된 걸그룹을 먼저 데뷔시키겠다고 했죠. 이에 대해서 영입 양해를 구하거나 설명한 적이 있었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민희진 씨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십니다. 이거에 대한 질문 없었어요. 처음 입사하기 전에는 걸그룹을 만들자고 했을 때 제가 주도하는 걸그룹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었거든요. 소스는 제작 능력이 없었어요. 매니지먼트 능력만 있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한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소스는 당시에 소송진 대표는 여자친구라는 그룹도 만들고 민희진 씨 말대로 글램도 만들었잖아요. 그럼 제작 능력이 있다는 건데 오히려 민희진 씨는 뉴진스를 만들기 전에는 비주얼 디렉터로서만 했지 뭔가 본인이 총괄을 해가지고 프로듀서로서 걸그룹을 만든 게 뉴진스가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험 능력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소스가 제작 능력이
있는데 민희진 씨는 소스는 제작 능력이 없고 매니지먼트 능력만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자 코옥을 해야 된다고 했다. 3자 코옥을 해야 하는 이유는 연습생을 발탁할 만한 친구들이 있다고 했다. 그때까지는 연습생을 본 적이 없다. 그것 때문에 실기가 있었다. 그 중에 한 명만 같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민희진 씨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 거죠. 왜냐? 그동안 멤버들 본인이 다 키웠다고 했잖아. 본인이 다 발탁했고 본인이 다 뽑았다고 했는데 여기서 한 명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멤버가 민지양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본인께서 글로벌 오디션 그 포스터도 만드시고 그리고 멤버에게 역할을 부여했다는 것이 캐스팅했다는 의미라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본인 역시 당시에 이미 연습생들이 뽑혀 있었고 그 중에 민지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미 민지양이 뽑혀 있었다. 그러니까 민지라고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한 명만 같이 갈 수 있었다라는 내용 자체가 실질적으로 민지양만 같이 갔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걸그룹들은 다른 레이블과 한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다. 그래서 항의를 했어요. 그러자 방시혁 씨가 소스뮤직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게 아니고 3자 코옥을 해야 하는 거다. 왜 3자 코옥을 하냐. 소스뮤직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자기는 SM과 다르기 때문에 회사에 불만이 있거나 부조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얘기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기는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3구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저희 입장에서는 입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협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3자 코옥 시스템을 받아들여 줬어요 제가. 근데 진행 과정에서 이견도 많았고 누가 먼저 난 싸움 내지 언쟁이 있었어요. 즉 제작 시스템에 정답이 없고 각자 시스템이 있는데 시영님은 자기 제작 시스템을 고수하고 저는 제 제작 시스템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때 소스뮤직은 8원권도 없었어요. 어딜 겸상도 못할 정도의 소스뮤직이었죠. 방시혁은 빌리 아일리슈류 같은 하이퍼팝을 하는 팀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는 연습생과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했고 마케팅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반대했어요. 그래서 방시혁 의장님께 시영님이 생각하는 음악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근데 저는 제 레이블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고 싶었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에도 방시혁 님은 레퍼런스만 얘기하고 음악에 대한 얘기는 안 했거든요. 데모라든가 방향성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1년 넘게 언쟁이 지속되던 중에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시영님이 갑자기 우리 집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솔직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방향성을 잃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희진님이 원하는 음악이 무엇이냐고 판문을 했어요. 자기가 무슨 음악을 할지 모른다는 게 황당했고 시영님이 생각하는 데모나 이런 것들을 들려주셔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시영님이 희진님이 생각하는 걸 먼저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쟁을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생각하는 음악과 컨셉을 정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전에도 시영님에게 데모를 많이 보냈거든요. 뉴진스 데뷔곡인 어텐션, 허트를 데모곡으로 들려줬거든요. 그랬더니 시영님이 그 곡에 대해서 SM 잔재가 느껴지고 방향이 다르다는 이유들로 다 거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미 거절당한 상황이었는데 방향성으로는 이 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기획서를 썼어요. 그 기획서가 바로 이 카피 사건에서 제보자가 제보했던 그 유출당한 기획서가 바로 그 기획안이었어요. 그 기획서를 염두에 두면서 그러면은 내가 직접 만든 기획서를 브리핑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제 추측인데 방시혁이 신인 걸그룹에 자신이 없나 보다 싶었어요.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시영님은 저와 생각이 달랐어요. 사쿠라와 김채영 같은 멤버를 FA 시장에 영입하려고 했을까를 유추해보면 이 친구를 먼저 데뷔시키는 게 시장 성행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제 추측이에요. 여기는 제 추측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멤버들을 영입하는 것 자체도 몰랐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사쿠라와 김채영의 영입 기사를 보고 알게 됐어요. 트위터에서 민희진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신인 걸그룹이 아니라 제 유명세를 쓰시려고 시영님이 물어볼 끓는 제수쇼까지 하면서 저를 영입했던 거고 제 이름값을 이용하고 싶으셔가지고 제가 오해를 받는 상황이 됐거든요. 사쿠라 김채원이 이전에 데뷔를 하는 친구들을 재데뷔하는 게 마치 제 걸그룹이라고 소문이 났고 그걸 바로잡고 싶었는데 회사에서는 어떤 계획인지 말씀 안 해줬고 진짜 답답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연습생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었고 선배 걸그룹 출신 재데뷔 멤버가 있는데 첫 번째로 데뷔를 할 수 있을까요? 걱정이 있었어요. 어린 연습생들 입장에서는 데뷔 자체가 굉장히 기회고 성취거든요. 그것만 보고 달려왔던 애들에게는 몇 년간 늦춰지는 것이 진짜 힘든 일이에요. 업계를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트레이닝 팀도 그렇고 멤버들도 불안해한다고 하는데 하이브 16층에 VIP룸 거기에서는 CEO인 박지원이 저를 불러서 회의를 하자고 소송진과 회의를 하자고 불려갔는데 그때 저희 부대표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박지원, 소송진 저는 확실히 있었거든요. 거기서 희진님
죄송하지만 희진이 걸그룹으로 홍보했던 팀은 데뷔를 늦춰야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항의를 했는데 거기서 사쿠라 김치현을 영입했는데 계약기가 문제 때문에 먼저 데뷔를 해야 되니까 희진님 팀은 소스뮤직 차기 팀을 하자고 했거든요. 너무 황당했어요. 박지원에게 내가 지금 소스뮤직 차기 팀을 내가 한다고? 라고 항의를 했어요. 3자 코옥도 삐그덕했는데 제가 제 팀 네이블 만들기로 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제가 타협까지 해줬는데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저 여기서 더 해야 되는 거 맞죠? 맞죠? 네. 진짜 여기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진짜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타협을 해줬는데 이렇게도 하셨습니다. 타협을 해줬는데 초갑의 위치가 민희진 씨다. 이 내용만 들어도 누가 갑인지가 명확해요 진짜. 근데 이게 질문 2개밖에 안 했는데 20분이다? 근데 여기에 민희진 씨가 이 답에 민희진 씨의 취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취지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시혁 씨는 날 영입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구두 약속을 했다는 취지예요. 계약서? 그건 없어. 하지만 당시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준다고 했다. 우리 아빠한테까지 얘기해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하이브 니네들이 맨날 나한테 태업해가지고 뉴진스 걸그룹 늦어졌다고 했지. 아니야. 사실은 방시혁이 음악 준다고 했는데 계속 안 줘서 그래서 걸그룹 데뷔가 늦어졌다. 세 번째, 우리 소송진 씨 귀 막으세요. 소송진 제작 능력이 없다. 아니 왜 이렇게 소송진 씨 싫어해. 관계도 없는데 계속 소송진 신나는 노래 이런 얘기 한지 모르겠어. 소송진 씨 보고 있다면 어허. 소정진 씨 너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네 번째, 김치현 사쿠라 영입 전혀 몰랐다. 뉴진스는 첫 번째 걸그룹으로 나가기로 했다. 다섯 번째, 방시혁은 SM을 계속해서 디스했다. 방시혁과 SM 간의 사이를 계속 실제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했다고 치더라도 계속 SM을 디스했다. SM처럼 부조리하지 않겠다. 계속 얘기를 전달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SM 팬들이 들으면은 방시혁 뭐야? 이렇게 들을 법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여섯 번째, 나는 그냥 내버려두면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내용들이 다 있었다. 제가 근데 이 얘기를 받아 쓰는 시점만 제가 봐보세요. 하나, 둘. 8페이지. 이걸 8페이지를 질문 2개 날렸다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갑자기 세종에서 급해졌나봐요. 갑자기 이제부터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종에서 뭐라고 물어보냐? 어도 설립하고 뉴진스 데뷔를 준비했는데 하이브와 소스뮤직은 뉴진스 데뷔 홍보조차 제대로 못하게 했죠? 같은 하이브 소속 레이블이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하니까 재판장님께서 여기서 1차 제지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 질문 끊어서 해주세요. 재판장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질문 2개만에 모두가 지쳐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세종에서 짧게 치고 갑니다. 하이브와 소스뮤직은 데뷔 이후 홍보도 제대로 못하게 했죠? 네, 그렇습니다. 같은 하이브 소속인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사회생활하고 회사를 다녀보신 분들은 사회에서 상상 이상으로 통용되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자기 이익 먼저 취하려는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느낄 때는 이건 팩트가 아니라 제 느낌입니다. 팡 의장은 자기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너무나도 구애를 하고 자기가 필요 없어진 사람에서는 너무나도 사람을 쉽게 버리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단순히 직원들뿐만 아니라 아티스트나 어떤 사업에도 포함된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모 회사의 의장이 다른 아티스트를 공격할 수 있냐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있잖아요. 이건 거버넌스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회사의 방시혁 의장은 가운데 존재하고 그 안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 격언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처럼 레이블을 쭉쭉 나눠요. 저한테도 처음에 희진님 레이블이 필요하다고 한 이유는 저는 지나고 알았는데 내가 지나고 보니까 하이브 상장의 재물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상장을 하려고 내가 필요했던 거고 왜냐하면 그 전에는 방탄소년단이라는 팀밖에 없었기 때문에 상장 재료가 부족했고 걸그룹이나 인재가 필요했을 텐데 저는 그런 상황 몰랐죠. 저한테는 상장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SM 인수전이나 하이브 상장시키는 과정에서 제가 깨달음이 좀 생겼고요. 그래서 제가 거버넌스 상으로 방 의장은 사실 크리에이티브나 컨텐츠 진로 내실을 다져서 성장을 해서 이것을 팽창시키기보다는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외적 성장 M&A 투자를 통해서 회사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아티스트나 직원은 소모품 취급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최근에 당신의 맛이라는 드라마를 보다가 이게 하이브의 경우두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드라마를 보면은 대기업이 작은 맛집 사장님들을 찾아다니면서 프랜차이즈화하기 위한 포섭을 하거든요. 사실 그 실제로 맛집은 그 핵심을 가지고 그 사장님들을 다 버려줘요. 저는 방시혁 의장한테 쓴소리를 한 게 아닌가
얘기를 하고 방 의장은 그래도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본인 입으로 얘기했고 희진님이 나가서 적이 되는 것보다 자기가 겟 하는 게 낫다. 여기서 겟은 영어로 겟이에요. 저는 표현을 이상한 방식으로 하시네 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그런 문제가 제가 왜 이런 비유를 들었는지 생각해보시면 알 거예요. 말 안 듣는 제가 인기가 있는 애들을 데리고 있는 것보다 말 잘 듣는 레이블에서 이 재료를 공급받아서 이거를 공정화해서 더 키우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이거 홍보하지 말아달라. 왜냐? 르세라핌이란 팀이 제가 하는 것처럼 헷갈리게 만들고 싶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얘기냐라고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박지원이 저한테 방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기도 이해가 안 되지만 참아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후에 제가 어깃장을 놓고 한두 달 정도 참았는데 원래 계속해서 유퀴즈에서 출연 섭외가 왔었거든요. 계속 거절 중이었는데 제가 갑자기 유퀴즈 작가님한테 전화를 해요. 출연하겠다고. 작가님도 얘기를 듣고 갑자기요? 네,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출연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질문 3개 했는데 38분 지났나요? 여기서 이제 민희진 씨의 발언 의도는 제가 생각할 때는 방시혁 의장이 나한테도 상장 안 한다고 했다. 최근 방시혁 의장이 주가 조작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할 의도로 언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뉴진스를 홍보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과 달라요. 왜냐?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소성진 대표가 뉴진스 멤버의 연습생을 데리고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시켰단 말이에요. 2명을.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리고 출연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제가 방탄소년단 뮤비에 출연하잖아요. 제 구독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10만 명 이상은 떡상할 것 같아요. 그거 자체가 엄청난 혜택이고 더욱이 하이브에서 멤버들에게 애플 광고까지 따로 엮어줬거든요. 이 부분을 봤을 때 르세라핌이나 아일리 멤버들은 그 누구도 그 전에 누려받지 못했던 혜택인데 이 혜택을 다 누리고도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민희진 씨가 유퀴즈에 2차례 출연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뉴진스 멤버들이 데뷔도 전에 2021년 5월 달에 유퀴즈를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데뷔 전에 나갔다는 것 자체가 뉴진스를 홍보할 수 있는 민희진의 걸그룹이 나온다고 엄청나게 홍보가 된 거였잖아요. 근데 뭐 하이브에서 성과를 폄하하고 막았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아해요. 막았으면 아예 애초에 못 나가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도 분명하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주요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여기 제가 지금 준비한 단락에 한 10분의 1 정도 지금 했습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친다, 힘들다, 나가세요. 제가 막 잡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지루하시더라도 이게 근데 하나하나 되게 중요한 내용이더라고요. 질문 하나하나에 담긴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꼭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세종에서 얘기를 합니다. 주주간 계약 체결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제 여기서도 되게 명언이 나오죠. 명언. 저는 돈보다 명예와 크리에이티브 퀄리티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방 의장은 어두워 시작할 때 기분 0으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박지원한테 돈 때문이 아니라 기분이 나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스톡 옵션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주주간 계약이나 스톱 옵션이나 비슷해요. 저는 돈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뉴진스가 나오자마자 잘 됐죠? 2023년 하이브 견제가 너무 심하고 피곤했어요. 근데 단순히 하이브 견제가 너무 이해가 안 될 텐데 하이브 홍보팀에서는 뉴진스 성적 제대로 홍보 안 해주고 광고팀은 밀려 들어오는 광고 다른 레이블로 편입시키려고 노력하고 뉴진스를 위해서 노력을 하기보다는 우리의 롤 통해서 이입된 건들 콩고물 나눠주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다른 뭐 굿즈를 만드는 팀이나 공연팀 저랑 생각도 너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마찰도 생기고 어도는 돈도 잘 벌고 인기도 많고 하는데 그 레이블과 같이 일하기가 너무 까다롭다. 험담도 많이 들렸어요. 심지어는 뉴진스 르세라핌 데뷔 확정 이후에 CFO 이경준과 IR 하는 김진우 그리고 거기에 몇몇 계열사 사장님들이 술자리를 하는 팀이 있었는데 어느 팀이 더 잘 될 것 같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경준이 의장님이 하는 팀이 무조건 잘 돼야 된다. 의장님이 하는 팀이 잘 되지 않으면 나머지 레이블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고 기강이 흐려진다고 전해줬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레이블 어떤 대표님과 알지도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 계열사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저랑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굳이 전화해서 야, 너 다른 계열사 사장들이 다 너 시기하고 질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저는 워낙에 그런 친분 따지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서 근데 그분도 느껴질 정도였는데 그래서 박지원한테 얘기했어요. 야, 너무 견제하니까 피곤하다. 나 주인의식
필요해 소리를 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주주가 계약으로 나중에 보이그룹도 해야 되니까 페어플레이 하자고 계약을 하자고 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 요약을 하면은 이겁니다. 요약. 나 돈이 중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돈보다는 명예보다는 그 이상 크리에이티브가 중요한데 다만 주인의식이 필요하니까 좀 줘봐라. 신기한 얘기죠.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맥락이 그렇다는 겁니다. 돈이 중요한 사람이 아닌데 왜 주주간 계약을 해? 주주간 계약 13배 이렇게 달라고 한 거잖아. 주주간 계약 체결 당시에 상황은 어땠나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검토를 하거나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서명했나요? 아니, 없었어요. 박지원도 하이브와 방시혁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고 박지원이 저를 등칠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설마 5% 옴짝달싹 못하는 노예계약 조항을 넣을 거라고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CFO 이경준, CEO 박지원의 의견이었는데 절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기 실적도 있으니까 이거 나한테 계약서 초안 주고 3일 안에 사인을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당시 저는 회사를 나가고 싶었는데 그만둔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만둔다니 그만해 라고 계속해서 만류를 했거든요. 박지원도 뉴진스의 성공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나는 아무런 검토도 못하니까 당시 부대표인 신동훈에게 보여주라고 했어요. 법률가가 아닌 신동훈도 잘 모른다고 했는데 박지원이 나 믿고 사인해 라고 했어요. 나는 박지원의 개인적 지위보다는 하이브의 CEO로서 그 인물을 믿고 사인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다만 요 대답은 추후 김현장 신문할 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들통이 났습니다. 왜냐? 3일 줬다고 했는데 5일 동안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그 계약서가 넘어간 다음에도 5일 동안 정리가 돼서 열흘 정도의 시간의 텀이 있었다. 특히나 이렇게 그 내용이 짧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그간에 사전에 맺었던 업무 협약의 내용과 주주간 계약의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했고 민희진 씨의 풋옵션 부분에서만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 검토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라는 겁니다. 주주간 계약에 영구적인 경업금지 조항이 있다는 치명적인 문제를 발견했고 보상의 근거가 되는 멀티플 배수도 지나치게 저평가되었다고 느꼈나요? 이걸 13배에서 30배 이게 지나치게 저평가됐다고 느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특히 풋옵션이 부여되지 않은 지분은 약 4.45%이 처분에 관해서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는 한 민희진 씨는 영원히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한다는 걸 알고 박지원 대표이사는 물론 하이브 전체에 대한 큰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죠. 네, 너무 심각한 배신감을 느꼈고요. 아니, 제가 우연한 기회로 들여다보게 됐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게 된 거였거든요. 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근데 저한테 조언을 해준 친구가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건 영구적 경업금지야. 이거는 너무 잘못된 조항이라고 회사에 얘기해. 그랬더니 박지원 씨가 제게 얘기를 했죠. 박지원은 말을 핑핑 돌려가면서 심지어 저한테 야, 내가 널 속일 거면 콜을 넣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콜 옵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짜고 나를 등치려고 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세정이 질문할 때 있잖아요. 답이 좀 길어요. 근데 이게 진짜 의미가 다 있는 내용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을 들으셔야지 나중에 김현장에서 반박을 할 때 이 내용을 토대로 반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소속 아티스트의 전속 계약 혹은 에이전시 계약 체결, 변경 해지 갱신권을 대표이사 권한으로 부여하는 수정안을 제시하게 됐죠. 이것은 민희진 씨가 요구한 것인가요? 아니면 법률 대리인의 판단에 의한 것인가요? 사실은 저는 이걸 어떻게 딜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문외한이거든요. 그냥 변호사한테 딜을 위한 조건은 알아서 정리하셔라. 왜냐하면 사실상 하이브에서 반대하면 끝이잖아요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속계약 해지권이 있었어요. 수정 요구안에. 그게 무슨 뜻이냐? 갱신과 해지권은 원래 이사회에서 갖고 있었는데 만약에 민희진 씨에게 전속계약 해지권을 주면 어도에는 단 하나의 팀밖에 없었습니다. 뉴진스밖에 없었기 때문에 뉴진스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권을 주면 해지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것 때문에 되게 문제가 컸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민희진 씨가 그거 나 몰랐어요. 이거 변호사님이 알아서 한 거고 그거 하이브가 그걸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지. 그냥 딜을 위해서 내세운 조건인지 나는 그거 알지도 못했어요 라는 취지입니다. 변호사한테 다 맡겨서 몰랐다 라는 겁니다. 하이브는 이 제안이 뉴진스 빼가기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인가요? 말이 안 되죠. 여러 가지 면에서 말이 안 되죠. 어도어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용역사 선정에 대한 자유로운 업무 집행 권한을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제안된 거죠. 이 부분은 그 전속계약 갱신 해지권과 별개로 용역사 선정에 대한 전권을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돌고래 유괴단 같은 그 팀과 정말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계약을 해가지고 내 편 찍는데 8억, 32억 주는 거 아무런 문제 없이 다 할 수 있었던 전권을 나한테 달라는 의미와도 같았습니다. 용역사 선정에 대한 권한이 저한테 없으니까 예를 들면 사업권, 공영권, IP, 사업권 전부가 하이브에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하이브한테 얻어줘려면
일 잘해야 되는 사람과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하이브는 일감 몰아주기까지 추정되는 계열사 내부 거래가 너무 많았어요. 비싸게 수수료를 주면 퀄리티 있는 걸 받으면 돼요. 그런데 퀄리티라는 게 비싸다고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자꾸 좌절을 겪으니까 그런 걸 협상하는 김에 넣은 거지. 저는 솔직하게 그 내용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있는 줄도 몰랐다. 제일 핵심적인 그 권한 두 개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종에서 다시 묻습니다. 하이브는 민희진 씨가 풋옵션 대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멀티플 13배에서 30배로 상향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이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민희진 씨가 항상 답변을 항상 이렇게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나중에 카톡을 보시면 다 나오는데 제가 나 13배 받아도 된다. 30배 아니고 13배 받아도 돼. 그런데 이거 왜 그렇게 얘기했냐? 업을 위해서 한 거 아니야? 나 이거 너무 피곤하고 근데 하이브가 선을 넘어서 하는 거야.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을 정도예요. 무슨 뜻이냐? 30배 안 받고 13배만 받아도 돼. 근데 왜 30배 달라고 했느냐? 업을 위해서. 어허! 어떻게 뱁새가 황새의 뜻을 알겠느뇨? 대승적 차원에서 업을 위해서 요구를 했던 것 뿐이지 내 카톡 보면 13배 받아도 된다고 나와 있어 라는 뜻입니다. 나도 업 좀 위해 보자. 빨리. 이렇게 했고 이상우 씨가 이제 어도 부대표죠. 어도 부대표. 부대표는 2024년 2월 1일부터 어도에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민희진 씨가 이상우 씨를 영입한 것인가요? 그 경위는 어떤가요? 이러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처음으로 알았어요. 이 내용을. 왜 처음 아냐면 저는 이상우 씨가 민희진 씨와 지속적으로 한 2년부터 2023년부터 계속 일한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2024년 2월 1일부터 일했어. 그러니까 감사 시작하기 2달 전에 정식으로 입사했다는 거. 그게 굉장한 의미를 지니더라고요.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이따 김현장에서 반론하는 거 보면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영입한 그 경위를 어떻게 됐냐라고 했더니 또 이제 우리 민희진님은 휴머니즘 좋아하기 때문에 그 경위에 대해서 다 말씀하십니다. 이상우가 2023년 크리스마스에 갑자기 LP 선물을 주더라고요. 자기가 퇴사 생각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희진님께 선물 드리고 나간다고 했어요. 그 전에 이상우 잘 모르고 IR 미팅에서 만난 게 전부였거든요. 근데 신동훈도 부모님이 아프고 본인이 번아웃이 온다고 그때 얘기를 했던 찰나였어요. 그래서 이상우가 하이브 사정을 잘 알기도 하고 너 혹시 부대표 자리에 올 생각이 있냐? 라고 했는데 이상우는 이경준한테 직궤당해서 이경준이랑 일하기 무섭고 힘들다고 했다. 처음에는 얻어오는 거 고민도 많았어요. 하이브 사람들한테 괴롭힘 당할까봐. 그래도 내가 해보자. 하이브 영역 밖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걸 보장받아서 레이블을 만든 거니까 일을 해보자.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그게 중요한 내용인가? 아무 중요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나 했더니 진짜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나중에 알았답니다. 저는 앞뒤 맥락을 다 아셔야지 이게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맥락충 아니세요? 그래서 세종에서 물어봅니다. 하이브는 위 각 한 장짜리 문서들을 문건이라 칭하면서 이것이 민희진 씨와 이상우 씨가 함께 어도 경영권을 찬탈할 모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민희진 씨는 이 문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고 있나요? 이상으로부터 공유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뭘 모른다고 하는 걸까? 이게 뭐냐? 프로젝트 1945와 하이브 7대 제약 같은 문서입니다. 농담도 못해, 사담도 못해, 애미의 마음으로 얘기했던 그 문건들 공유받은 적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럼 이 문건들의 존재는 언제 처음으로 알게 되신 건가요? 라고 하니까 이제 한 말. 불법 감사 이후에 무슨 문건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우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뭐 문건 쓴 거 있어? 라고 하니까 그거 그냥 메모예요, 메모. 그 메모를 지금 문건이라고 한 거야? 이 얘기를 해서 알게 됐어요. 여기서 이제 왜 불법 감사 얘기를 하냐? 불법 감사 신나는 노래. 왜 이 얘기를 하냐? 아니,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민희진 씨는 불법 감사라고 한다. 왜 그런지 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럴까? 아니, 이의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 감사 아직 결론이 안 나왔던, 그래서 최종 확정 판결되는데 이의 신청 무슨 뜻이야?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용산 경찰서에서 그게 불법 감사가 아니라 정당한 절차에 의한 감사였다고 결론이 나온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이의 신청을 했다는 거야. 경찰도 놀랄만한 일인걸? 아니, 우리나라 3개의 법원, 가처분 1심, 고등법원, 민사 1심 3개 각기 다른 재판부에서 모두 정당한 절차라고 판결문이 땅땅 나왔는데 경찰에서조차 나오니까 이의 신청했다. 우리나라 사법부를 아예 이렇게 무시하는 거죠. 근데 이제 민희진 씨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직 결론이 안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이브는 프로젝트 1945 문건이 이상호 씨가 민희진 씨로부터 하이브의 각 경영진별로 괴롭힐 수 있는 소재를 정리하라 라는 지시를 받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역시 사실인가요? 아니에요. 하이브는 민희진 씨가 2024년 3월 14일 직접 VC 투자 모임 참석을 해서 뉴진스 데리고 나와라 라는 조언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대화에서 데리고 나와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아니 저는 참 이 소송이 걸리고 반소를 하게 되고 이런 경위 자체가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게 불송치를 받았던 이유도 제가 20%에 못 미치는 17.8%의 어두워짐을 제가 갖고 있잖아요. 이거로 무슨 제가 경영권 찬탈이라고 그런 내용 자체는 경찰 소장에도 써있지 않은 내용이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VC 모임도요. 누군지 정확히 다 밝힐 수 있는데 다 네이버 퇴사한 분들이에요. 왜 VC라고 표현을 했냐면 참 이게 이상한데 설명할 길이 없고 이거 설명할 길이 없고 그냥 뭐냐 하면 이 당시에 저를 위로해주는 자리였는데 하이브랑 굿즈 때문에 트러블이 많아서 피곤해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분들이 굿즈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갑자기 만난 번개 자리였는데 그분들이 친구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친구들이 지금 직업 현재 직업이 VC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VC가 뭐야? 라고 하니까 벤처 캐피탈이래요. 그래서 저 당시 제가 그 카톡 보면은 저때 기분이 제가 봐도 생각이 안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모였던 분들께서 희진님 계약 못 깨나? 라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계약을 어떻게 깨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돼가냐? 이게 공문서도 아니고 개인 간에 카톡상으로 그런 얘기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회사에 불 지르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방화범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이 상황까지 온 게 어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하이브는 G가 GIC로 싱가포르 투자처, P가 PIE로 사우디 국부펀드라고 주장합니다. 싱가포르 투자처나 사우디 국부펀드와 연락한 사실이 있나요? 라고 하니까 이제 민희지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 3월 29일 뉴진스 멤버 부모님과 회의를 하셨죠. 아일리 티저 나오고 나서 부모님들이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대표님, 제 부모님들의 친구가 여기에 뉴진스 나왔는데 왜 네 딸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죠? 라고 물어봤고 부모님들이 괜히 분노하신 게 아니고 부모님들이 소스에서 이관을 할 때부터 하이브의 무대죠. 하이브가 직접 만나서 면담도 설명을 못하고 애들이 짐짝처럼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상황, 그게 불만스러웠는데 그런 불신이 갑자기 그때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를 하고 혼란기를 겪고 그런 불신들이 쌓인 상황에서 홍보가 되면 좋겠다는 뉴진스의 성적도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불만이 많고 그런 상황에서 아일릿과 뉴진스가 유사한 형태로 그런 이슈가 나왔거든요. 저희가 문제 제기하기 전에 아이돌 팬분들이면 다 아실 텐데 모든 커뮤니티에서 떠들썩했어요. 방시혁기 같은 회사여서 이렇게 만든 거냐, 민희진의 동의를 받은 거냐, 같은 회사니까 받았겠지, 이런 얘기가 커뮤니티에 너무 많았어서 틱톡 동영상 전부 해외 팬들도 이게 뉴진스인 줄 알았다는 반응이 나왔어요. 그런 내용이 터져서 회사에 상의를 하니까 회사 회의실 1층에서 만난 겁니다. 그냥 네 아니요 하면 되지 않나? 네 하면 될 것 같은데. 만났나요? 네 이거면 되는데. 그리고 민희진 대표는 참 커뮤니티를 좋아해. 계속 커뮤니티 신나는 노래. 커뮤니티 어디 좋아하시냐? 덕후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회의록 같은 걸 갖고 와서 하이브는 당시 이상호가 작성한 회의록이라고 하는데 이 회의록 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이 자료가 3월 29일 날 작성된 게 맞나요? 왜냐면 그날 부모님들과 같이 만나서 회의록이니까. 아니, 지 혼자 보려고 만든 걸 그 메모를 저한테 보여줄 리가 없죠. 모른다는 취지였습니다. 뉴진스 부모님들은 민희진 씨에게 아일리 사태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요구했나요? 불만이 많으셨기 때문에 하이브에 항의를 하자 방시혁한테 얘기를 한다고 걱정하는 부모님들도 있었어요. 강성인 부모님들도 있었고 걱정하는 부모님들도 있었어요. 우리 찍히면 어떡해, 우리 밑보이면 어떡해. 그런데 중로는 할 얘기는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당시에 불만이 거의 막 치솟은 상태였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불만을 공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당시에 많은 여론과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을 정도니까 지금 친 하이브로 느껴지는 매체들조차 방시혁 뭐야 왜 이렇게 비싸게 내? 라는 기사를 낼 정도였으니까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 하나 중요한 게 있다. 중론이 할 얘기는 해야 한다. 이 중론이라는 말이 민희진 씨가 그 앞선 얘기하는 카톡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데리고 나오는 게 중론,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여기서 데리고 나오라는 게 뉴진스인지 아닌지 그걸 따지고 있는데 그 카톡이 분명하게 있죠.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때는 갈라치기를 참 잘해 민희진 씨는. 왜냐? 친하이브 매체래. 아니 그럼 앞으로 친민희진 매체, 하이브한테 유리한 거는 친하이브 매체고 본인한테 유리한 거는 그럼 정도 매체야? 아니잖아. 그리고 심지어 친민일보 중에는 그런 데도 있잖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제가 노래 좀 불러도 될까요? 히히라고 하던 그
유명하신 분도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친민일보가 있는데 왜 자꾸 친하이브 매체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신기하네, 신기해.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하이브는 민희진 씨가 이번 항의의 주 목적은 대외 사과를 통한 관계 재정립의 목적이 있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표절 이슈 제기 및 뉴진스 전속 계약 이탈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데 여기서 관계 재정립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라고 계속 이걸 계속 물어보니까 판사님이 국어 시간 아니라고 변호사님들 다 아는 거잖아. 맥락 공부 다 아는 건데 아니 관계 재정립 뭘 의미하나요? 아우 진짜. 하니까 어쨌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저를 괴롭히고 싶으니까 저렇게 주장하고 우기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당연히 관계 재정립이라는 건 저를 업신 여기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얼마나 방시혁 끈이 아니고 얼마나 업신 여겨졌으면 저렇게 대놓고 베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나를 멸시할 수가 있느냐. 사실 같은 회사에서 카피를 당했다는 것 자체가 멸시라고 느껴졌거든요. 얼마나 우스우면 이런 짓을. 그래서 제가 방시혁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너 내 거 물론 너라고는 안 했죠. 당연히 내 거 마음껏 베끼기 위해서 날 영입했냐, 이런 취지로 보냈어요. 사실 우리를 업신 여기지 말라는, 우리를 우습게 보지 않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메일이었어요. 그랬더니 세종에서 정리하자면 그동안의 차별을 시정을 받기 위한 내용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하이브는 민희진 씨와 이상훈 씨가 엄마들 항의서를 작성한 것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엄마들이 다 가정주부, 전업주부시잖아요. 메일 쓰는 것도 사실 힘들어하시고 아니 뉴진스 멤버들 부모님들 나랑 연배 비슷하지 않나? 부모님들 인스타도 하거든요. 하지만 메일 쓰기도 힘들어했다. 조금 웃기네. 생각해보니까 웃기네요. 메일 쓰는 것도 어려워하시는데 본인들이 그래도 하고 싶은 얘기가, 우리가 초안을 쓰면 대표님 이거 봐주실 거죠? 이게 바로 어도어 대표이사로서의 일이에요. 이게 바로 하이브 얘기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제가 어도어의 대표이사잖아요. 제가 배임을 하지 않으려면 아티스트 보호가 우선이에요. 계약서도 있고 이분들이 권리 침해 당하면 항의하는 거 그거 당연한 일이거든요. 일하십니다. 진짜 심각하다. 그렇다면 2026년까지는 반드시 어도어 대표이사로서 재직을 하여야 된다는 의무를 부담하고 계셨죠? 이런 상황에서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를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다 보셔서 알 텐데 제가 월드투어 계획도 세워놨고, 아니 뉴진스 계약 해지를 해서 저한테 득될 것이 뭐가 있어요? 저가 가만히 있으면 풋옵션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전속계약 해지한다고 그게 쉽게 돼요? 그럼 무리수를 왜 내가 둘 거라고 생각하는지 의아하고, 그렇다면 제가 가처분 왜 했나요? 너무 싫었지만 제가 책임감으로 붙어있으려고 가처분을 2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머니의 마음, 민희진 씨가 뉴진스 어머니의 마음으로 어두워 붙어 있었다. 이렇게 핍박 당하면서, 괴롭힘 당하면서, 뉴진스 돈도 싫어, 다 금전적인 게 다 싫어, 나는 뉴진스만을 위해서, 업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세종에서 물어보죠. 어도어는 빈 껍데기 됨. 이 카톡이 뉴진스와 어도어 사이에 전속계약 해지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맞으신가요? 라고 했더니 아니요. 저 카톡 앞뒤 다 읽어보세요. 저게 어떻게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지. 저거 100% 제가 엑시트하고 제가 나가면 내가 없어지는 어도어를 뜻하는 거죠. 이제 얘기를 하셨죠. 그렇다면 민희진 씨가 엑시트를 하면 그때 어도어를 말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이브는 민희진 씨와 이상훈 씨가 여론전을 준비했다고 했는데 어떤가요? 여론전은요, 지금 하이브가 하고 있잖아요. 제 기사는 지금 매일매일 나오고 있거든요. 신규 회사가 부동산이니 뭐니 등기가 뭐 어떻다느니 별 사소한 것까지 다 기사가 되고 있잖아요. 제가 언제 여론전이라고 했나요? 제가 여론전을 했다는 정황 증거 있으세요? 정황 증거 말고 핵심 증거 있으세요? 아니 그때 김땡 변호사님이 지난번에 무슨 이상한 평론가 얘기하면서 라고 하니까 재판장님 적절하게 제지를 해주시죠. 대리인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쫄았습니다. 무섭더라고요. 판사가 대리인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적절히 원고 측이라고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착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에서 다시 여론전의 뜻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박지원한테 톡을 한 내용에서도 야 니네가 우리 역바이럴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했을 만큼, 하이브 박TV한테도 퇴사한 CEO한테도 그 얘기를 했을 만큼 제가 의심을 했을 정도예요. 방어적으로 우리가 카피 의혹 제기한 거나 나 카피 허락한 적 없어 라는 내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라는 차원 대응적 여론전을 얘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여론전을 준비하긴 했는데 내가 선빵 친 게 아니고 하이브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의 방어적 차원, 대비 차원에서의 여론전을
언급한 것이다. 최종에서 하이브는 민희진 씨가 MBC 사장을 만나고 이상우가 MBC 기자를 만나게 되자 언론을 통해서 아일릿 유사성을 이슈할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런 사실이 있나요? 라고 하니까 아니요. 저게 바로 하이브의 주장인데 사실 저 MBC 사장도 박태희가 연결해줘서 안 거잖아요. MBC가 저희한테 한 번 안 좋은 기사를 냈었어요. 그래서 팬덤이 막 사과하라 막 항의를 해서 MBC가 사과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박태희한테 연락을 해서 자기를 한번 만날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박태희한테도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 혼자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여론전이라고 하면 박태희가 그 여론전을 주선했다는 뜻인가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요?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 역시 마리오란 말이요. 제가 이거를 듣기도 했을 때 이해가 안 갔지만 다시 써서 확인했을 때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박태희가 MBC 사장을 주선해줬어. 그래서 알게 됐단 말이야. 근데 다음 같이 만나자고 했어. 근데 만나자고 했을 때 아니야 너 별로 안 좋으니까 그냥 MBC 사장 따로 만날게 했어.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했대. 그러면은 그게 박태희가 여론전을 준비했다는 뜻인가요? 라고 이어질 수 있는 이건가요? 이런 뜻 맞죠?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죠. 하이브는 민희진 씨가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에 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는 다만 표절 이슈를 제기하는 여론전에 우위를 점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상이죠. 그것도 그렇게 주장해야 말이 되니까 그렇게 주장하는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한다고 실익이 없어요. 아니 재판하려고 하면 1, 2년이 걸리잖아요. 그럼 1, 2년 동안 뉴진스 멤버들의 그 가치와 평판이 계속해서 하락됐는데요. 2024년 4월 22일 하이브가 감사 및 자회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죠.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나요? 내부 고발 항의 메일을 보내고 나서 한동안 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로부터 너무 뻔뻔한 메일이 왔어요. 표절 인정 못하고 굉장히 뻔뻔. 그래서 부모님들과 제가 굉장히 분노했거든요. 이렇게까지? 하이브가 부인할 줄 알았지만 아니 이게 이렇게 할 일인가. 이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인하겠다 이런 감이 생겼거든요. 제 성격 모르겠어요. 전 진짜 할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2차 메일을 또 보내요. 너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제발 고쳐. 방시혁 의장님 언제는 회사에 문제 있으면 다 얘기하라면서요. 다 싫은 소리 하라면서요. 제가 메일에 그렇게 썼어요. 저는 적어도 이 친구들이 사과 비스무리야 타협안이라도 제안할 줄 알았어요. 양심이 있다면. 그런데 그러지 않고 무슨 검찰, 경찰이 이렇게 조사하는지 모르겠는데 갑작스럽게 들이닥치고 연행에 가듯이 부대표 붙잡고 끌고 가고 갑자기 하여튼간 들이닥치는 감사를 하게 됐죠. 그래서 나중에 변호사님을 통해서 자회사 감사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저희 회사 직원들은 나중에 울면서 전화까지 해서 김현장 변호사가 자기 집까지 들어왔다. 그 밤에 그래서 제가 이승민 변호사에게 제가 연결도 해드리고 별 아수라장이 다 있었다. 감사할 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라고 했는데 나중에 목적, 수단, 절차, 방식 모두 틀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 얘기를 하냐. 불법 감사 신나는 노래. 본인의 노트북과 핸드폰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 타당하다. 이런 불법 감사에 내가 왜 내야 되는데? 왜 심지어는 경찰에 이의 신청했거든? 이런 내용입니다. 하이브는 민희진 씨가 한 기자회견이 치밀한 타이밍을 계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떤가요? 저는 지금 진술하는 것도 변호사님과 이렇게 타이밍을 못 맞추고 있는데 저 하고 싶은 거 말하는 사람인데 저 상황이 3일 동안 저 마녀 사냥하고 무슨 카톡이다 다 음해다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퍼뜨리고 이런 상황에서 한 대응인데 그걸 전 국민이 다 아는데 어떻게 치밀하다고 할 수가 있는지 진짜 제가 일로서는 진짜 치밀하다고 할 수 있어도 아니 사적으로는 치밀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치밀한 사람이 이렇게 카톡 다 털리나요?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사실 좀 저는 웃겼습니다. 털털한 모습. 민희진님에게 말씀을 드리면 민희진님이 털털해서 털린 게 아니고요. 우리 이상우 씨가 오케이 하고 다 넘겨드리겠습니다 하고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민희진 씨와의 치밀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민희진 씨는 이상우 씨를 너무 믿었고 이상우 씨는 그래도 본인 살 길이 더 중요했던 분입니다. 아시죠? 하이브는 감사뿐만 아니라 경영권 찬탈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민희진 씨를 고소했죠? 네. 그리고 최근 모든 혐의가 없다고 불송치 결정을 받았죠? 네. 세종 형님 아니잖아. 불송치 결정은 7월 14일에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불송치 결정서가 1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모두 증거로 채택해서 판단한 이후에 11월 14일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근데 왜
최근은 뉴진스 멤버들 그 전속계약 유효 확인 해소를 통해서 모두 그 내용이 배척되고 기각됐다는 것인데 우리 세종 형님께서는 그렇지 약간 세종이 형! 쌍문동의 자랑!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세종의 그 타이틀보다 의뢰인 보호가 가장 더 우선시됐다는 것을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이브는 민희진 씨가 2021년 6월 무속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가 뉴진스 빼가기, 즉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기를 처음부터 계획한 증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2021년이면 어도우 설립도 안 됐을 때잖아요. 뉴진스 멤버도 픽스가 안 됐을 때예요. 저 당시는 그게 어떻게 말이 된다는 건지. 그리고 저 사람 지영 0814님 그냥 저 지인이에요. 근데 저를 해임하기 위한 명분과 이유가 없으니까 제 지인의 직업이 무당인 걸 이용해서 프레이밍을 해서 마치 이상한 것처럼 언플용으로 이용한 거지. 어도우 만들기도 전에 뉴진스 멤버가 픽스 되기도 전에 어떻게 멤버들을 빼돌린다는 상상을 할 수가 있나요? 지영 0814님은 그냥 지인이었다. 감사 개시 이후 민희진 씨가 2024년 5월 어도우 대표이사 해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죠. 네. 뉴진스를 데리고 벗어나고 싶었다면 어도우에 남기 위해서 이와 같은 가처분 신청을 하였을 이유가 없죠. 네. 1차 가처분 인용 결정 나온 다음날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하이브에게 화해를 제안했죠. 네. 하이브 측에서 이에 대한 대답이나 반응을 보였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어도우 이사회가 하이브 측 이사회로 교체가 됐지만 민희진 씨는 계속해서 어도우와 뉴진스를 위해서 업무에 매달렸죠. 네. 출근은 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출근은 어디로 안 하냐? 용산 사옥으로는 안 하고 민희진 씨의 말로는 작업실로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처분 중이던 2024년 5월 24일 한국에서 하우스윗 앨범 2024년 6월 일본에서 슈퍼내추럴 앨범을 낸 다음에 6월 26일, 27일에 있었던 뉴진스 도쿄돔 공연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죠. 네, 도쿄돔 공연 직후인 2024년 7월 돌연 하이브가 주주한 계약 해지 통보를 보냈죠. 라고 하니까 여기서 네 라고 하셨습니다. 해지 통보에는 민희진과 신동훈 함께 하이브를 상대로 한 주주간 계약을 체결한 김땡땡 씨는 수신인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데 김땡땡 씨에게는 왜 해지 통보를 하지 않았나요? 라고 하니까 이제 아니 도쿄돔이 콘서트도 아니고 팬미팅으로 입성을 했다는 건 역대급 성적이고 반응도 엄청났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한 자회사 사장을 갑자기 열흘 만에 자르는 비상식적인 회사인데 김땡땡이 거기 들어가 있는지가 중요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더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려고 했거든요. 세종에서 네. 그 정도 하시죠. 세종이 형 힘들었어? 그럴 것 같아. 나도 지금 반도 안 왔는데 목이 터질 것 같아. 주주간 계약 해지 통보 이후에 어도우 이사회는 2024년 8월 27일 윤희진 씨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했죠? 네. 해임과 관련해서 사전에 통보를 받은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대표이사에서 기습적으로 해임을 당한 이후에 어도우 이사회는 2024년 8월 27일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제안했죠? 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니 그게 언플용이더라고요. 그 내용 안에 계약을 2개월만 한다고 되어 있고 언제든지 바뀐 어도우 사장이 나를 해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는 HR 팀이 감사를 한다고 해서 굉장히 필요하고 괴롭힐 때였거든요. 사람들이 1분기만 기다리면 풋옵션 대금도 높아지는데 3배가 되는 그 시기잖아요. 아니 2025년에 왜 퇴사하지? 아 왜 2026년 맞나? 아 2024년도에 퇴사했어 이러는데 1,000억은 저한테 와닿지도 않는 금액이고 제가 사실 그 정도 금액 필요하지 않고 회사에 있는 게 지옥 같아서 뉴진스 때문에 버텼거든요. 법원에서도 잘못한 게 없는데 민희진 씨 해임하면 200억 손해배상 하랬잖아요. 그런데도 저를 해임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데 불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내가 잘못도 없고 진짜 투명하게 깨끗하게 경영한 죄밖에 없고 쓴소리한 죄밖에 없는데 무슨 잘못을 해서 이렇게 내려안 하나? 끝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너네가 해임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해임할 이유가 없어. 사실 저는 돈만 생각했으면 변호사님 아시잖아요. 이땡땡 변호사님께서 3개월만 참으면 대금이 3배가 됐다고 했는데 힘드시죠? 해서 제가 변호사님한테 저 절대 못 참는다고 했고 정신적으로 너무 호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고. 근데 저한테 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너무 억울하고 분해요. 안경 속에서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 정말 울컥했습니다. 아 정말 누가 이렇게 희진님을 괴롭게 만들었을까. 안타깝다. 능력 있으신 분인데 저도 눈물이 났고 거기서 같이 계셨던 우리 팀 버니즈 분들도 같이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정말 아이러닉한 게 딱 하나 있었는데 민희진 씨께서 그렇게 안 우시다가 돈 얘기할 때 풋옵션 얘기할 때 우셨습니다. 나 같아도 울었을 것 같지만 어쨌든
세종에서 네 진정하시고 얘기를 하시고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이후에도 민희진 씨는 어도에 남기 위해서 2차 가처분 즉 의결권 행사 가처분을 신청하셨죠? 네. 하이브를 상대로 하이브가 어도 이사들에게 민희진 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내용의 업무 지시를 하라는 것이었죠? 네. 2차 가처분을 하면서까지 어도에 남으시려는 이유가 뭐였나요? 제가 정말 뉴진스를 세계적으로 키울 만한 자신과 계획이 있었고 저에게는 노래가 있고 다 있는데 제가 눈앞에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나가면 뉴진스 멤버들을 피해를 보고 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변호사님이 이거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무조건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사실 2차 가처분 세종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사회 어떻게 하기 힘들다. 이게 말이 되느냐. 법원에서 나를 자르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페이크지. 해서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 거의 다 왔어요. 한에게 국정감사 나가라고 지시하였나요? 여기서 또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솔직히 하이브는 자기들이 잘 가스라이팅 당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뉴진스 멤버들 엄청 똑똑하거든요? 누가 지시한다고 들을 애들 그런 애들 아니에요.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것과 생각과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모멸적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너무 그런 있다 없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얘기하기 싫을 정도로 저는 종용한 적 없어요. 한이가 혼자 나가는 게 너무 저는 안쓰러웠던 사람이에요. 제가 당신 진짜 같이 나가고 싶었는데 제가 당시에 어도 사내 이사였단 말이에요. 심지어 한이한테 물어보기도 했고 아이들 그냥 바보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뉴진스 멤버들아, 민희진 대표가 한 이 얘기 똑똑히 봐야 돼. 너네들 누가 지시한다고 들을 애들 아니잖아. 똑똑한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책임도 다 니네들이 지는 애들이잖아. 어떤 책임이 와도 니네들 홀라 다 감당하는 거잖아. 민희진 대표랑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 맞잖아. 그거 무슨 말인지 한번 잘 생각해봐. 그리고 이제 민희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내 이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뭐냐? 사내 이사였다는 말이 무슨냐? 그때 당시에 주주관 계약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민희진 대표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내 이사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도어나 하이브 내 다른 레이블 회사 행위를 하면 주주관 계약이 해지되거나 본인의 풋옵션을 못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 민희진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말 저는 돈보다 명예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면은 만약 그렇다면 사내 이사건 뭐건 대신 나가줬어야 된다. 나 그냥 안 받을게. 나 280억? 1,000원 안 받을게. 나 한이가 더 중요한 사람이야. 한이 끝까지 지킬게. 했으면 세상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면 진짜 사람들이 이분 돈보다 명예가 더 중요한 사람이구나. 믿어야 될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멋있다. 민희진 대표 박수 쳐줘야겠다. 라고 하는데 우리 대표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그때 사내 이사였단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이가 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어도에서 사내 이사에서 사임한 이유는 뭘까요? 너무 괴로웠어요. 내가 성희롱이네 뭐네 제가 제기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때 성희롱 자체도 하이브가 무죄라고 얘기를 했고 그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직원이 저한테 본인이 비겁하다고 미안하다고 고백까지 했는데 저는 중지하려고 그 친구한테 제 입사 권유까지 하고 둘이 화해하라고 권유도 하고 무서우면 내가 나가준다고 얘기를 했고 제가 사장으로서 인간적인 부분으로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권한을 넘어선 일이라고 하지 않나. 제가 인사 뭐 한다고 얘기하지 않나. 이게 막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법정에서 어떤 분이 핸드폰을 잘못 눌러가지고 유튜브 소리가 난 거야. 근데 되게 몰입하면서 얘기하셨거든요. 그럴 때 갑자기 법정에서 누가 유튜브 소리가 나! 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민희진 씨가 이게 무슨 소리죠? 저 진짜 웃었습니다. 민희진 씨는 그 재판장에 있는 모든 소리와 모든 그걸 다 몰입해가지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죠? 라고. 네. 하이브는 민희진 씨가 디스패치 기사에 대해서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는 것이 템퍼링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좀 웃었어.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전에 그 유튜브 소리가 났을 때도 약간 민희진 씨가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할 때 누가 기침의 소리를 내었는가? 누가 이런 소리를 내었는가? 이런 느낌이어서 되게 조금 웃겼는데 여기서도 이제 웃긴 게 왜냐? 디스패치요? 디스패치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디스패치 좋은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있는 말을 전달하는 것 뿐입니다. 황색 언론의 대표 주자 아니에요? 무슨 공신력이 있나요? 저 미행했던 회사고 무슨 하이브랑 너무 유착됐을 것 같은 그런 정황이 너무 많은 매체에서 저한테 심지어 확인도 안 하고 항상 기사를 쓰는 매체잖아요. 저한테 사실 확인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래놓고 단독 막 저를 그런 매체에 제가 왜 대응을 해야 돼요? 병먹금이란 말이 있거든요. 진짜 실제로 하신 말이었어요. 병목금을 과연 판사에게 설명할 것인가? 설명은 안 했습니다. 다행히도 설명했었으면은 저도 거기 뛰쳐나갔을 겁니다.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저는 제가 대응을 할 수 없었어요. 대응을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고 근데 대응을 안 했으니까 할 말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억울하죠. 제가 막 울분을 토하고 싶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오늘
청심환까지 먹고 왔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여기까지 세종의 신문이었습니다.